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이제 그 버스라고 하는 얘기 좀 하다가 끝냈는데 오늘은 그거를 계속 할까 그러다가 이 진도가 좀 많이 못 나가서 이 오장하면서 이 그 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메모리 관련된 이 액세스하는 방법에 위해서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이 우리 책에서는 이 CPU를 만드는 게 아주 핵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되는 책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Basic Computer Organization. 그다음에 요거와 이그 디자인이다라고. 여기서 이 그 베이직이라고 하는 말을 쓰다 보니까 번역서에서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는데 이 베이직은 고유명사를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이제 그 CPU 이름이 이 뭐냐면 베이직이다. 저는 이걸 베이직 CPU라고 이 책에서 다루질 않고 컴퓨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주변 기기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입출력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베이스 컴퓨터다. 그래서 자,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그 CPU 설계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PU 설계하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CPU 설계하는데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이 그 기술이 좀 부족하던 시절에는 반도체 설계하는 기술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반도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네모난 사각형 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트랜지스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폴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만 불순물을 넣어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뭐 그런 거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CAD 설계를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걸 만들었죠. 실제 우리나라가 이 그 초창기 기술이 좀 부족할 적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있는 그 반도체 칩을 구해다가 한꺼풀 벗기고 그걸 갖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몇 개 층초로 되는 걸 벗겨가면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역으로 이 그 설계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을 익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 그 기술을 좀 추가해 가지고 이 자기 고유의 제품이 탄생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역기술이다라고 하는 건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 근데 이제 이 요즘에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설계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질 않고 언어를 이용해서 이 그 CPU를 설계한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요즘에는 이 그 VHDL이라고 하는 이 그 언어와 베릴로그라고 하는 이 그 기업에서 만든 언어, 그 다음에 C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시스템 C라든지 핸델 C라든지 하는 이와 같이 하드웨어 설계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설계 언어로서 CPU를 설계하는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이런 VHDL이나 베릴로그나 이런 걸 다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RTL을 이용한다. 그랬죠. RTL의 R은 레지스터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T는 이 트랜스퍼, 그다음에 L은 이, 그 T의 대문자 T입니다. L은 이 language. 자, 이렇게 해서 이 RTL이라고 하는 이 언어 형태 가지고 이제 CPU를 설계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우리 책에 그 보게 되면
그 인스트럭션 코드다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요즘에는 저희 이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 관련 학과들이 있죠. 이제 전산학과라고 그전에는 많이 불렀지만, 그 당시라고 한다면 1980년, 70년대 그때는 그 컴퓨터 과정에서 꼭 빼놓지 않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 걸 했어요. 요즘은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배울 시간이 없어. 4년 동안에 뭐 웹 디자인 쪽, 웹 쪽에 또 굉장히 그 기능들을 배워야 될 게 많고, 또 뭐 그 이후에 해야 될 게 AI 관련된 것도 많이 늘어났죠. 요즘에는 이제 뭐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그래픽스에서 점점점 대학원 과정들이 이렇게 내려오다시피 했는데, 이 어셈블리 프로그램에서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CPU하고의 굉장히 밀접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어셈블리 코드하고 좀 관련이 굉장히 짙은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어셈블리 프로그램 보게 되면 CPU의 내부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프로그램이 가능해져요. 근데 CPU의 내부에 상세한 건 알 필요가 없고, CPU의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어셈블리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이 있어요. 그걸 레지스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레지스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프로그래머를 가지고 개발하는 데서는 좀 시간을 좀 빨리 하기 위한 거. 당시에는 이제 컴파일러가 없어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이 컴파일러가 있다 그래도 좀 고속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 또 상세한 타이밍 조절해야 될 경우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스트럭션 코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명령어들에 대한 코드들. 이걸 하려면 컴퓨터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구조라고 하는 거에서 어셈블리 프로그램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레지스터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봐야 된다. 이 레지스터들도 CPU 안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인터널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레지스터가 이 그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형태의 레지스터가 있는가 하면, 아예 CPU를 CPU가 동작하기 위해서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런 형태로 이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명령어를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시간에 해당되는 걸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뭐냐면 이 CPU를 설계할 적에는 제어 장치들이 동작을 해야 되죠. 연산을 할 때 덧셈을 한다 그러면 그냥 덧셈하는 것이 아니라 3 더하기 4 하면 3이 어디 저장되어 있고 4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위치값을 캐치해야 되죠. 그리고 덧셈을 해라. 그러면 덧셈을 했을 때, 이게 실수냐, 정수냐, 아니면 또 음수냐,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따라서 시간이라고 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 단계로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어 장치에 대한 거를 같이 봐야 되겠다 하죠. 그 다음에 그 CPU를 보게 되면 명령어가 한 개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여러 개의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명령어들의 집합, 이걸 갖다가 set of instruction이다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들이 각양각색의 명령어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또는 자주 쓰는 명령어들만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나머지 CPU를 설계하는데 반도체 칩의 이 여유 공간은 레지스터를 훨씬 늘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후반까지 또는 90년대까지 이 리스크 컴퓨터냐, 시스크 컴퓨터냐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이 칩을 만든 데서도 리스크 칩이냐 시스크 칩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어차피 리스크라고 하는 그 Reduce Instruction Set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이 좀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PU에 이게 이제 그 구조다라고 한자 이거죠. 그래서 CPU가 꼭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 이 그 하나의 보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보드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CPU 형태를 그냥 이런 박스로 봤을 적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저장소가 있는데 이 저장소가 이 레지스터다. 또 하나의 이 그 자료를 갖다가 임시 저장하기도 하고, 근데 그 주기억 장치와 같은 저장소는 그냥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값을 읽어드리고 하는 용도로 보통 쓰이게 되죠. 근데 이 레지스터에 들어간 거는 값을 하나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싹 없애서 이 그 초기 값으로 0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뭐 그런 기능들을 좀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장소긴 한데 저장소 플러스 아주 간단한 그 연산 기능까지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자가 이 내린 명령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동작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 뭐든지 일을 할 적에는 한 번에 다 되질 않고 단계별로 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나무를 잘기 위해서 단계 1, 일단 그 톱을 꺼낸다. 단계 2, 그 다음에 이 뭐 마땅한 나무 재질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껍질을 벗긴다. 뭐 페인트 칠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단계를 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다. 알죠? 타이밍. 타이밍 장치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신호와 관련된 클락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 클락을 이 한 번에 쓸 수도 있지만 그거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 쪼개서 써야 될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제어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어 장치는 한 번에 그 모든 제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해야 되기. 1단계 조작, 2단계 조작, 3단계 조작 그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C 언어와 같은 걸로 이 그 프린트문을 하나 썼다라고 한번 해보죠. 프린트 F라고 썼다. 그럼 프린트 F라고 하는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 있는 건지 메모리에 어디 있는 내용을 읽어서 인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조작들을 할 때 그냥 간단하게 printf에 대응되는 명령어가 CPU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printf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모여가지고 CPU에는 처리가 모여서 하나의 printf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C 언어나 자바나 그래서 이 안에는 뭐냐면 명령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명령어들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런 명령어들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주고 해주는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 이 명령어들이 이게 바로 이 기계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해당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CPU의 이 대략적인 대략 구성 요소죠. 이걸 갖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구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거니제이션이다라고 얘기하고 아키텍처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거니제이션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순수하게 이런 구조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다. 자, 때때로 이제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조금 더 뭐 예술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걸 더 추가하게 되면 아키텍처가 되겠죠. 그래서 뭐 건축 쪽에 보게 되면 건축공학이 있고 건축학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건축공학은 이 순수한 공학에, 그다음에 건축학 그러면 좀 예술적인 걸 포함한다. 뭐 그건 제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베이직 컴퓨터라고 하는 베이직 CPU를 만들기 위해서 명령어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명령어 형태를 보게 되면 이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CPU가 있는가 하면 어떤 CPU는 한 가지 또는 한두 가지 형태의 그 명령어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당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식당은 한 가지 요리만 하는 데가 있죠. 칼국수 집이다 그러면 칼국수만 해요. 근데 분식점에 가게 되면 뭐 칼국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뭐 중국 요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온갖 그 서양 요리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 자기네가 몸만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냉동식품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주문받은 걸 가지고 다시 재료들을 엮어 가지고 만든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명령어들의 그 특징적인 것들만 갖고 있는 거, 그런 이제 명령어 형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갖다가 명령어의 형태를 최소한으로 하자. 그게 reduce instruction set computer다. 그래서 reduce instruction set computer다라고 해서 이 RISC라고 하는 게 있었고 반면에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라고 해서 CISC라고 하는 두 개가 그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다가 뭐 스파크 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전에 나왔던 리스크 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없어졌지만 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다 이와 같이 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형태로 만들어진 칩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인스트럭션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이거 갖다가 인스트럭션 포맷이다라고 불러요. 자, 여기 보통 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인스트럭션 포맷의 대체적인 형태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0번부터 15번까지 해서 16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이걸 다시 이 세 부분으로 구성돼서 0번부터 11번 그 다음에 12번부터 14번까지 해서 세 칸 이렇게 나눠져 있다. 저희 그 0번부터 11번에 해당되는 이게 12비트죠. 이 12비트 해당되는 거가 뭐가 사용되냐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가 어드레스냐? 물론 어드레스만 쓰이는 건 아닌데 일단 대체적으로 이 그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라고 하는 얘기는 이 T연산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할 때 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번부터 12, 13, 14 이 부분을 갖다가 OP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코드를 줄여서 OP 코드다라고 부르고 15번 비트가 I라고 하는 걸로 이름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세 비트고 여기가 한 비트죠. 그래서 전체가 이 그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A라고 하는 데다가 A 이렇게 해서 뭐 A에다가 A 더하기 그다음에 그 어떤 값을 하려고 그런다. B라고 이제 이런 걸 해서 다시 A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때 이 더하기와 같은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연산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A와 B와 같은 걸 갖다가 P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연산자를 갖다가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 P연산자를 오퍼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퍼랜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P연산자인데 이 실제
이 3 더하기 4와 같이 실제 값이죠. 이 실제 값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이 7 이렇게 산출해서 이 값이 산출하는 3 더하기 3, 이 실제 값, 이걸 이미디에이트 코드 또 이미디에이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3 더하기 4가 아니라 3이 있는 주소의 내용이죠. 요거하고 또 4가 있는 4라고 하는 값이 있는 주소에 있는 내용을 더해서 이 언젠가 저장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에 뭐가 되냐면 주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죠. 바로 그 주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3이라고 하는 게 필연산자니까 이 피연산자 이 요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했냐면 피연산자의 위치 또는 주소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는 거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그 우리 유효 주소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걸 effective address라고 불러요. 자, effective address라고는 유효 주소인데 이 크게 그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연산 중심의 그 명령어가 있죠. 그런가 하면 분지하기 위한 분지 중심의 명령어들이 있어요. 네, 분지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고우트문과 같은 경우죠.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덧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 뺄셈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컴퓨테이션 타입이다라고 하는 컴퓨터 타입이고 이거는 브랜치 타입. 이렇게 됐을 때 유효 주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연산 중심의 제 그 명령어에서 유효 주소는 실제 피연산자가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 피연산자가 있는 주소를 갖다가 유효 주소라고 부른다. 자, 반면에 분지 중심 주소라면 일로 가시오, 절로 가시오 해가지고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지, 이걸 타겟 어드레스, 타겟. 목적지의 주소를 갖다가 유효 주소다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유효 주소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디에 피연산자가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피연자 산그 위치를 바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 있는 걸 갖다가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 뭐, 그, 교실에 학생들이 낙서를 하던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옆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시오. 뭐 해서 뒤를 딱 돌아보게 되면 또, 이, 저, 뭐, 왼쪽으로 한 세 걸음 더 가보시오. 그래서 세 걸음 더 가죠. 그래서 거기에 서랍을 열어보시오. 서랍을 열어보게 되면 뭘 봐? 라고 쓰여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장난삼아 돼 있지만 그런 식의 저희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바로 저희 그 또는 연산의 피연산사 위치가 바로 여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번 갔다가 또 다시 찾아가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이 피연산사의 위치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소를 산출하는 방식 그걸 갖다가 어드레싱 모드다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드레싱 모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드레스 모드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드레싱 모드인데
이 굉장히 그 CPU, 실제 하는 CPU는 굉장히 다양한 어드레싱 모드가 있는데, 베이직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경우만 얘기해 보자. 요 경우를 보게 되면 어드레싱 모드는 크게 둘로 나눠서 피연산자의 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방법을 적용하느냐라고 이제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가 이 디렉트 모드 또는 다이렉트 어드레스 모드라고 해서 디렉트 어드레스 인스트럭션 모드다라고. 반면에 디렉트가 있으니까 간접 주소 방식이다. 이거 갖다가 이 직접 주소 방식이다라고 부르고, 이거는 간접 주소라고 돼요. 인스트럭션 모드, 뭐 또는 어드레싱 모드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효 주소를 산출하기 위한 거다. 어드레싱 모드, 어드레싱 모드는 그 유효 주소 그를 갖다가 산출하는 그 방식이죠. 산출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 그 디렉트라고 하는 디렉트 어드레스 방식에 대한 걸로 보죠. 자, 여기가 이 주기억 장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주기억 장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짜놓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때로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는 크게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 그 코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와 같은 것은 데이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코드 부분과 데이터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 코드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더라 이거죠. 여기에 457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실제 이거는 22라고 하는 이 부분인지 여기가 주소라고 얘기할게요. 주소 457이 있고, 여기 앞에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어. 15번의 비트라고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그 명령어에 해당되는 그 코드가 이제 바뀌어서 들어갈 거예요. 지금 현재 요거를 실행 중인데 보니까 이 457번에 보니까 주소 457번에 F0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실제 내가 산출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피연산자예요. 그럼 피연산자가 있는 이 주소 457, 요게 뭐냐면 유효 주소다. 그래서 이 그 디렉트 어드레스 방식을 보게 되면 457 바로 이 뒤에 붙어 있죠. 명령어의 어드레스 부분에 바로 이 유효 주소가 있는 거죠. 명령어 그 어드레스 부분에 이 피연산사의 그 피연산자가 있는 주소, 이 주소를 뭐라고 했냐면 유효 주소다라고 부른다 하죠. 이렇게 그 찾아 들어가는 방식을 디렉트 어드레싱 방식이다. 자, 반면에 인디렉트 방식에 대한 거는 어떻게 쓰이느냐 보죠. 자, 두 번째는 인디렉트. 인디렉트 방식의 예를 보게 되면 똑같이 이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코드 부분이 있고, 이 코드 부분은 다시 여기에 300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가 35번이라고 하는 주소가 현재 실행 중에 있다라고 한번 보죠. 그리고 마찬가지 덧셈 있고, 아까는 0이었는데 여긴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300번에서 와서 보니까 다시 이 135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 이죠. 그리고 다시 1350에 보니까 여기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EF00 이런 값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내가 실제 필요로 하는 P연산자예요. 그렇다면 이 1350 요 값은 뭐가 되냐 하면 유효 주소가 된다. 그랬을 때 찾아가는 방식을 보게 되면 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300이라고 하는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몇 칸이냐면 12비트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16비트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직접 주소 방식을 쓰게 되면 12비트 내에서만 데이터의 위치 값을 뭐 읽거나 쓰거나 뭐 하여튼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간접 주소 방식을 쓰게 되면 16가닥을 달 수가 16비트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반경이 넓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더 멀리 있는 데까지 이 데이터를 읽어오기도 하고 써놓을 수도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의 방식이 간접 주소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300 이렇게 찾아갔더니 다시 1350이라고 하는 걸 읽어오래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지나가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간접 주소 방식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 컴퓨터에서의 현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와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컴퓨터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기본 컴퓨터의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부분이죠. 자, 이걸 갖다가 이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명령어 형태를 얘기했어요. 명령어 형태를 보게 되면 이 전체가 16비트로 구성되고 이거를 셋으로 나눠서 여기가 어드레스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OP 코드 부분이었고 여기가 I라고 하는 이 지정 방식, 어드레스 모드 지정 방식에 해당되는 거였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12비트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거는 3비트고 이건 1비트죠. 이거는 뭐냐면 유효 주소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12비트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 최대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최대 이 주기억 장치의 크기를 갖다 결정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12비트니까 2의 12승까지 이의 주소 범위가 허용되는 거죠. 그렇다면 2의 12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 4K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2의 2승 곱하기 2의 10승 그러면 4 곱하기 1024. 자, 이거는 이 4K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되는 거죠. 또 주소 범위는 이 2의 12승까지 해서 4K라고 하는 거고 요게 16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한 개의 워드를 16비트로 만들어 보자. 꼭 모든 컴퓨터에서나 모든 CPU에서 한 개의 워드가 16비트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이직 컴퓨터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어떤 레지스터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메모리 구조가 되는지에 대한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지스터가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 이번에 다루는
컴퓨터 또는 CPU의 구성은 가능한 하면 학습적인 차원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본다면 조금 더 레지스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는 것이 좋겠죠. 일단 여기에 주기억 장치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주기억 장치가 2의 12승계에 해당되는 주소 공간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2의 12승에 해당되는 주소 공간을 갖는다는 거니까 여기가 0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2의 12승 빼기 1까지 가죠. 이 2의 12승이라는 건 4096이니까 이거는 0부터 시작하니까 4095라고 하는 값까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의 워드 크기가 주기억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16비트씩 저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2의 12승 곱하기 16 다시 말해서 4096개의 워드들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워드는 16비트로 구성되죠. 이렇게 되는 모습을 갖는 거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 쓰여 있는 것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만 보여드릴 거니까 몇 비트냐는 얘기는 이렇게 쓰고 이런 얘기 가로 안에 있는 얘기 한번 보게 되면 아 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이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죠. 주기억 장치 안에. 그럼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4095번까지에 해당되는 공간 안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현재 10번을 실행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11번을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11번 다음에 12번을 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 또는 프로그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위치를 항상 추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PC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PC는 이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네, 프로그램 카운터형 레지스터라고 부르고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말은 보통 빼고 그냥 프로그램 카운터다라고 부른다.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 현재 있는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따라서 이거는 0번부터 4096개로만 표시됐으니까 이 주소 부분은 12비트로 나타내면 되겠죠. 따라서 주소에 해당되는 거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주기억 공간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니까 이 0번 위치에부터 차례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이 끝쪽에 들어갈 수 있고 중간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피스라고 하는 레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PC는 프로그램의 수행 위치를 추적한다 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 현재 수행하는 명령어 위치를 갖다가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피연산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피연산자 위치를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 유효 주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효 주소를 산출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거를 찾기 위한 목적의 레지스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 AR 레지스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 AR 레지스터는 뭐냐 하면 이 메모리에서 읽어오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되는 거다. AR은 어드레스 레지스터고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용도는 뭐냐면 주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에 주소를 갖다가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드레스 AR 레지스터다. 자,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라는지를 판정해야 되는데 이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각 읽어온 거 명령을 하나 읽어왔더니 더하라고 그러더라. 읽어왔더니 이번에는 빼라 그러더라. 아니면 데이터를 갖다가 현재 있는 값을 뭐 이제 그 열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라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분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명령어를 읽어온 거를 IR이라고 하는 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가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16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6비트에 해당되는 그 공간에 대한 거를 분석하기 위한 레지스터, 그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다. 16비트라고 요거의 용도는 그 명령어 그 수행할 그 명령어를 갖다가 읽어서 분석하기 위한 용도다. 그러니까 분석하려면 분석하기 위한 분석실 또는 분석하기 위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놔야 되겠죠. 그게 바로 IR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기억 장치하고 이 폭이 똑같은 크기로 하나 그렸죠. 이걸 갖다가 DR이라고 쓰고 이걸 0번부터 15번까지 해서 16비트를 쓸게요. 그래서 DR은 데이터 레지스터 뜨죠. 글씨가 작아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했으니까 지우고 다시 이 DR부터 쓸게요. DR 이건 데이터 레지스터다. 이거는 뭐하냐면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를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는 주기억 장치에다가 자료를 저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주기억 이 장치에서 읽은 자료를 갖다가 그 저장하기 위한 용도 또는 이 주기억 장치에 저장할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레지스터가 DR 레지스터다라고 있고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또는 이런 걸 다른 얘기로 중간에 뭔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갖다 버퍼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AC라고 하는 부분이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AC는 뭐냐면 accumulate예요. ACCU, M, accumulate. 패딩이 잘 안 보여서 다시 쓸게요. MULATOR. 자, accumulate라고 하는 거는 저축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그 연산 결과를 갖다가 저장하는 용도 또는 중간 결과일 수도 있고 최종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의 거를 갖다가 저장하기 위한 거.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가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주기억 장치가 한 개의 워드가 16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서는 한 개의 워드만으로 데이터를 표현하지 않고 두 개의 워드를 써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하나만 가지고 하는 정도로서 이 좀 문제를 간결화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지스터가 뭐냐면 temporary register다라고 해서 TR 레지스터가 이같이 16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TR이라고 하는 거는 임시 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니까 그거는 이제 실제 우리 이 어셈블리 프레임과 같은 걸 쓴다면 TR 레지스터는 쓸 일이 없고
CPU의 동작에 필요한 레지스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지울게요. 자, TR, 템포리 레지스터. 템포러리. 이거만 쓸게요. 템프 레지스터. 이렇게 되는 걸로 이거는 말 그대로 임시 저장 용도로서 그 사용되는 것이 TR 레지스터다. 그다음 나머지 레지스터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는 8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 외부에서 키보드와 같은 데서 자료를 읽어드리기 위한 용도 레지스터다. 그래서 INP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값을 쓰게 되면 출력이 바로 돼서 모니터라든지 프린터 등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같이 이거는 이 ASCII 코드 가지고 모든 걸 운영한다 알죠. 유니코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영어의 ASCII 코드로 되는 것들이 다 7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좀 추가해서 쓰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 더 해서 8비트로 만들었다. 그래서 INPR은 인풋 레지스터다. 요거는 이제 그 입력 장치에서 입력된 그 자료를 갖다가 이 그 보관하게 되는 역할이 되겠죠. 그다음에 R은 아웃풋 레지스터에 대한 얘기 되고 이거는 출력 장치로 주로 전달할 자료를 갖다가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기본 컴퓨터를 보게 되면 아예 이와 같이 이 주기억 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이런 CPU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갖다가 온칩 메모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실제 이 PC에서 요 서로 간에 자료들을 주고받아야 되겠다. 자, 이거는 일로 자료를 줘야 되고 이것도 이런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걸 서로 하나 공유해야 되고 또는 서로 또 이렇게 공유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제 그 통로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통로들을 없애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이 그 도로망을 만들어 놓게 되죠. 그 도로망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버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골목길을 만들지 말고 하나의 연결망으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뭐를 만들어 놓냐면 굵직하게 생긴 이 선로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서로 이것들을 간에 이 그 연결하게 이렇게 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버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버스 형태로서의 모습은 이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그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3이라고 하는 거에 되면 아까 이 그 명령어 형태에 대한 걸 했어요. 근데 기본 컴퓨터라고 하는 데서 보게 되면 베이직 컴퓨터 또는 베이직 CPU에 보게 되면 명령어에 대한 그 구성 형태가 있어요. 인스트럭션 에 대한 어떤 그 구성 그 종류 인스트럭션에 대한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걸 보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타입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보자. 단 뭐냐면
베이직 컴퓨터에서의만 얘기지 모든 그 CPU에서의 그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다. 베이직 컴퓨터의 경우 또는 베이직 CPU의 경우 예, 한한 경우 이그 인스트럭션 타입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은 크게 이 세 가지 인스트럭션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구분하는데 하나가 메모리 참조 명령어라고 불러서 메모리 참조 레퍼런스. 이렇게 이 메모리 참조 명령 군 이거는 메모리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이용한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는 자료를 이용하는 명령어 메모리 참조 명령어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래서 명령어 군이다라고 하는 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쓰려고 하는 자료들이 메모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억 장치 안에 있는 저장소. 그게 바로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레지스터. 참조한다 해서 레퍼런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레지스터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참조한다 해서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그룹이 뭐냐 하면 이 입출력에 해당되는 것만 전담한다. 그래서 인풋과 그다음에 아웃풋에 해당되는 거를 전담하는 명령어. 그래서 입출력, 인풋, 아웃풋, 인스트럭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테니까 이거는 입출력 명령어 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요런 모습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레지스터 참조 명령,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참조 인풋 아웃풋 명령어. 자, 이런 모습은 뭐냐? 명령어의 모습. 이것도 명령어 모습은 어떻게 되고 입출력에 대한 명령어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참조 명령어 인스트럭션 포맷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다뤘던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저희가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0번부터 11번에서 12비트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OP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 12번부터 14번까지 해서 3비트를 차지하고 15번째 비트에 I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3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000부터 시작해가지고 111까지 가능할 텐데 110, 111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요거는 안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설계를 한 거지 원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건 사용하지 않고 이거까지만 사용한다. 이거는 그 베이직 CPU 또는 베이직 컴퓨터를 만든 사람의 이 설계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레지스터 참조 명령 인스트럭션 포맷을 보게 되면 비슷하게 16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뚝 잘랐어요. 자, 아까 111은 안 쓴다 그랬죠, 이거. 왜 안 쓰냐 하면 이 앞쪽에 12번부터 12번부터 15번인데 아까 이렇게 나눠서 이 OP 코드 부분에 111로 아예 고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15번째 비트 0이에요. 그래서 0111 요건 아예 고정된
레지스터 쓰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OP 코드 부분에 메모리 참조 명령어에 111은 안 쓰는 걸로 설계를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0번부터 11번에 하는 12비트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레지스터 가지고 조작하려고 하는 동작을 기술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드레스가 아니라 레지스터들 가지고 어떤 동작할 것인지 그것도 어떤 레지스터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니까 그걸 갖다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이다라고 불러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풋과 아웃풋 명령어들에 대한 포맷이죠. 이 포맷도 마찬가지 16가닥으로 16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둘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조금 전에 레지스터 참조 명령은 0, 1, 1, 1 그래서 4비트 이게 4비트에 해당되는 건데 이 4비트에 해당되는 걸 0, 1, 1, 1로 고정시켜 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뭘로 고정시켜 놨냐면 1, 1, 1, 1로 고정된 거예요. 자, 이게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111로 고정돼 있고 위에는 0111로 고정돼 있으면 아 이건 레지스터 참조 명령 이거는 입출력 명령어 그 외에는 다 메모리 참조 명령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2번부터 14번까지 해당되는 거고 물론 이건 13번이고 0번부터 11번까지 해당되는 자리에는 이 그 들어가는 그 내용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입출력에 해당되는 동작을 여기다 기술해서 이런 일을 해라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서 이 그 실제 동작해 주는 거를 기술하게 되겠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여기 i라고 하는 값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 명령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군에 대해서 그 보도록 하죠. 자, 명령어들 그 베이직 그 컴퓨터 또는 CPU의 그 명령어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명령어들을 가지고 동작할 적에 또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0과 1만 가지고 쓰게 되면 도대체 저희 몇 비트를 한 건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중에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게 되면 뭐 12비트를 써야 될 걸 11비트만 썼다 가지고 이 값이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이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심볼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심볼로 된 것들을 어셈블러나 이제 보통 이제 그걸 어셈블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기계어로 바뀌는 경우가 되겠는데 기계어로 바뀌게 되면 0과 1의 이진수로 나오죠. 그 이진수로 나오게 되면 너무 또 길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걸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8진수 또는 16진수를 쓰게 되죠. 근데 우리는 16진수로서 이 코드를 한번 표현해 보죠. 어떤 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명령어들은 뭔지에 대해서 보죠. 자, 제일 먼저 이 메모리 참조 명령을 보게 되면 i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죠. 여기가 i, 여기가 op 코드, 그다음에 어드레스. 이게 0번부터 11번, 12번부터 14번, 15번 이렇게 표현되고 이 i라고 하는 게 뭐를 나타내냐면 어드레스 모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드레스 모드는 유효 주소를 산출하기 위한 걸로 다시 둘로 나눠서 직접 주소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간접 주소 방식이 있었죠. 이렇게 표현된다.
따라서 이렇게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2까지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16진수로 낳게 되면 이 4비트로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4비트로 표현되니까 12개니까 4비트씩 이 세 묶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요거는 몇 개에 해당되는 이 16진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냐면 4개에 해당되는 16진수로 표현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가 i라고 하는 이 부분이 0인 경우가 있고 i가 1인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i가 0인 경우는 이 부분이 다 0, 0, 0,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쓰냐면 0, 1, 1, 0까지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걸 갖다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0.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드레스 부분이니까 이거는 3개 되죠. 그래서 이거는 피연산자가 있는 위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xxx 또는 yyyy. 이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냐면 and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런 모습의 코드 값으로 변형이 된다. 만약에 이 부분이 I 부분이 1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1이에요.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냐면 8이라고 하는 값이 되죠. 따라서 여기는 8로 표현되고 이 어드레스 부분은 동그라미 3개. 그러니까 xxx로 쓸 수 있겠다. 이거 지우고 그렇다면 이 and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라는 이제 명령어가 하는 거. 이거는 이런 일을 한다. C라고 하는 이제 저장소가 있는데 accumulator list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 AC에는 내용하고 뭔가 조작하는데 AND 연산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 XXX로 표시된 주소 내용이죠. 그래서 XXX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통 대괄호로 표현하고 요거를 AND 연산해 주니까 AND는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서 참고로 이렇게 썼다면은 그리고 대괄호를 표현했다면 주소 XX 주소 XX의 내용이란 뜻이에요. XXX만 썼다면 주소 자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명령을 보게 되면 add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add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 부분이 아까 OP 코드 부분이 있었죠. 얘가 OP 코드 부분이었는데 OP 코드 부분이 001이더라. 이거는 0일 수도 있고 또는 1일 수도 있죠. 그러면 001은 1이 이렇게 되면 9라고 표현되죠. 따라서 이 i가 0인 경우는 0, 0이랬네. 1이죠. 0001이니까 이거는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피연산자가 있는 위치는 그냥 현재로서는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적용되는 거니까 비워두는 거니까 xxx를 쓰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이 나오면 1001이니까 9라고 하는 값이 되죠. 따라서 이 9 그리고 이 피연산사의 위치는 아직 모르니까 xx를 쓴다. 그럼 뭐냐면 원래 AC에 저장되어 있는 값, 초기 값이라고 해도 좋고 중간 연산 값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리고 이 유효 주소의 내용하고 뭐 하냐면 덧셈을 한 결과를 다시 AC라고 하는 저장소인 레지스에다 집어넣는다. 자, 이렇게 제 명령어들이 쭉 만들어져 있고 그게 뭐가 되냐면 메모리 참조 명령어다. 이건 지울게요. 자, 메모리 참조 명령어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메모리 참조 명령어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그 다음에 레이스 참조 명령어에 대한 걸로 골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메모리 참조 명령어, 메모리 참조 명령어. 군이다. 메모리 참조 명령어들, 군을 이렇게 됐다. 자, 이제 레이서 참조 명령어는 이 레이서 참조 명령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0, 1, 1, 1로 고정돼 있었죠. 그리고 이 나머지 이 부분은 12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6진수로 나타내게 되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겠다. 이렇게 나타내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 이 7이라고 하는 값이 되죠. 16진수로. 따라서 이 첫 번째 명령어는 CLA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CL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셈블러로 만약에 이 베이직 컴퓨터에 맞는 어셈블러로 명령어 전환을 하게 되면 7이라고 하는 값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I 값은 0도 아니고 그냥 0으로 고정됐으니까 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이 부분에 이 어떤 CLA라고 하는 명령은 1000, 0000, 000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 약속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 2, 4, 8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죠. 그래서 7, 8, 00이라고 하는 16진수로 표시가 된다. 이건 뭐냐면 에이스라고 하는 레지스터 값을 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다. 자, 그리고 여러 개 있죠. 그럼 레지스터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뒤에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레지스터 참조 명령은 0, 1, 1, 1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가 그 11번부터 여기가 1, 0, 0, 0, 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0, 1, 1에서 0 쭉 가다가 맨 마지막 비트만 1이 나오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7,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다 0, 0, 1이 되겠죠. 이렇게. 네, 명령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700이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면 HLT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700이라고 하는 기기어 코드 값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뭐 하는 명령어냐 하면 이 완전 정지해 주는 거, 컴퓨터 세우는 거, 이 말로는 홀트 컴퓨터. 자,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요 그 두 번째 그룹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지서 참조 명령어들에 대한 모습이다. 자, 마지막에 하나 본다면 이제 입출력에 해당되는 명령어다. 자, 입출력 명령어는 요 앞쪽이 1111로 고정돼 있다라고 하고 요 뒤에 12비트 해당되는 걸 갖다가 16진수로 바꿔서 배워냈을 때 이 입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이 1112로 고정돼 있으니까 요거를 16진수로 바꾸게 되면 F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죠. 이 중에 하나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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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렇게 표현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F80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F고 8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을 때 명령어를 IMP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있겠죠. 뭐 16개까지, 12개까지 가능하겠지만, 또는 그것도 포함해서 뭐더 많은 2의 12승계까지 명령어가 가능하겠지만, 뭐 그거는 생략하고, 이런 식의 대략적인 구성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명령어, IMP라고 하는 명령어는 뭐 할 거냐 하면, 이 일단 입출력 장치에서 들어온 값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키보드 값일 수도 있으니까 AC라고 하는 연산자 조금 전에 여기 이렇게 썼었죠. AC라고 하는 거에다가 입력 장치 인풋 캐릭터
입력 값을 갖다가 키보드 입력과 같은 값을 이렇게 ACLS에다 집어넣는 거다. 뭐 그거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네, 오늘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런 명령어군을 뭐냐면 입출력 명령어들에 대한 거다. 입출력 명령어군. 자, 이렇게 해서 명령어들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타이밍은 어떻게 하고 제어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해서 실제 CPU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 책에 보게 되면 CPU를 완성한 과정까지 다 나와 있고 5장을 넘어가면 그런 CPU에서 어떻게 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건지 그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물론 이그 지금 작성된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심볼로 어셈블리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들 안 들어오셨지만, 네, 뭐 하여튼 이제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으면, 네, 뭐 수업을 하는 거고, 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녹화한 걸로 올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녹화를 진행해 봤습니다. 늦게라도 이 그 수업 유튜브에 올린 걸 가지고 이 복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분간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백신 접종률이 80%가 다 넘었대요. 2차 접종까지. 그 대면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여전히 좀 이제 그 20% 이상 분들이 이 혹시 감염 또는 외국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 그런 어떤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수업해야 되는데 아직 좀 어려움이 좀 있죠. 두 가지를 병행하기.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말 시험만큼은 대면 상태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 필기한 상황이라든지 하는 걸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시험 때 그 컴퓨터 사용은 좀 어려우니까 그 필기한 거 하고 그다음에 책 있으면 책 가져오시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말 시험은 아직 한 4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